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노랗고 붉은 낙엽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날 함부로 대하는 못된 사람들에게 안녕을 고하는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입니다. 저자는 박민근, 출판 글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이번에도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겠어 라며 한탄한다. 15년 동안 3,000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온 저자는 세상에는 나의 선함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하며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내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몇 사람만 잘 지켜낸다면 그 외의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다 견뎌낼 만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불편한 관계, 엇갈린 관계, 아픈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관계의 안녕을 고하고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저자는 말한다. 살벌한 인간관계 정글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키는 일이라고. 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실전 사례를 통해 자신의 평소 관계 맺는 습관에 문제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 그리고 다양한 관계의 팁을 일상에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누구라도 큰 어려움 없이 진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꼭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저는 나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30대 초반의 상철 씨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 의견을 말하기는커녕 뭘 물어보지도 못한다. 사회생활의 기본은 선배들, 상사들과 잘 지내는 것인데 말이다. 그렇다고 또래가 마냥 편한 것도 아니다. 솔직히 사람은 다 불편하다. 그중 제일 힘든 것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장 상사들이다. 상철 씨는 20, 30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동료들을 보면 마냥 부러웠다. 회식에서 노래방이라도 갈라치면 동료들이 상사 앞에서 갖은 아양으로 점수를 따는 걸 할 일 없이 지켜보며 구석에 앉아 리모컨을 전담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득이 될 때도 있었다. 사람보다 공부에 집중하고 조바심 치며 미리미리 준비한 덕에 좋은 대학을 갔다. 취업 준비도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도 취직했다. 문제는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심각해졌다. 업무 특성상 팀원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데 도무지 그게 되질 않았다. 특히 그가 속한 부서에는 나이 많은 이들이 많았던 탓에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나는 왜 사람들과 잘 못 지낼까?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 탓일까? 상철 씨가 몇 년째 고민하는 문제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가장 큰 원인은 애착 문제에 있었다. 일하느라 바쁜 부모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상철 씨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 가끔 보는 부모는 성장하는 내내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다. 안정적인 애착은 평생에 걸쳐 건강한 정신의 바탕이 된다.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은 유년기에 새겨진 깊은 상처로
살아가는 내내 오래도록 다독이고 치유해야 할 대상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3세 혹은 7세까지 부모와 끈끈한 유대를 맺지 못하면 평생에 걸쳐 대인관계가 힘들 수 있다. 결정적 시기라고 부를 만큼 이 시기의 애착 형성은 중요하다. 애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심리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이 불편하다. 너무 집착해서 상대가 질려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자주 확인하려 한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크게 실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 또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도 중요하다. 연구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가 사회성, 학업성취,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하는데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 바쁘고 무심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상철 씨 역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어려웠다. 지난날을 더듬어 보니 아버지와는 좋았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자리가 몹시 불편했다. 상철 씨가 유독 나이 많은 남성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상철 씨에게는 매일 빈번하게 소통하는 두 명의 상관이 있다. 한 명은 무뚝뚝한 남자 부장이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여자 과장이다. 과장에게 기한을 올리고 잘못된 점을 피드백받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부장에게 업무 보고서나 계획서를 올릴 때는 매번 진땀을 뺐다. 상철 씨는 부장과 관련된 일에는 몇 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다. 가령 기한을 완성하고도 수정하고 보완하느라 제때 올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 또 질책을 받는 것이다. 그럴 때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곤 했다. 언제 또 지적을 당할까 걱정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게다가 팀원들에게 이런 마음을 들킬까봐 조바심이 났다. 용기를 내 부장님에게 먼저 말을 건 적도 있었지만 이내 화제거리가 떨어졌고 묻는 말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부장은 그런 상철 씨가 순진하고 착하다고 했지만 그런 말도 좋게 들리지 않았다. 어릴 때 아버지와 관계 때문이라면 이제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인구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들이 모두 평생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애착이라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애착은 사랑보다 좀 더 강한 감정이다. 영어로는 어태치먼트인데 어태치는 어떤 대상에게 밀착한다는 뜻이다. 밀착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니 타인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애착 문제는 평생에 걸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고 신중하게 차근차근 도전하면서 사람에 대한 어색함과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 앞으로 맞이할 더 많은 인간관계, 즉 연애와 결혼, 양육 등으로 이어질 문제이므로 상당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토닥여 주어야 한다. 곁에 누가 없어 외롭고 두려웠던 지난날을 인정하고 힘들었던 나의 등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지나친 원망은 독이 되지만 서운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된다. 이때 글쓰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무리해서 진행하지는 말자.
기분이 저조하지 않은 시간에 기회를 잘 엿봐서 시도하는 것이 좋다. 지난 시절 외로움의 기억을 충분히 되살려 보았다면 이제 그 외로움의 시간을 충분히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한다.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사실 후자가 더 효과적이다. 이 일을 도와줄 그 사람에게 외로운 기억을 고백하고 위로의 말을 듣는 대화를 시도해보라.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히 계획하고 상대에게 여러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뒤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는 이 도전을 충분히 이해하는 무척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목표는 그에게 무척 힘들었겠구나 하는 진심의 위로를 듣는 것이다. 부모와 이 일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훨씬 효과가 크지만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더 큰 상처만 남는다. 어쩌면 몇 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부모와 서로 어색하다면 우선 자주 대화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혼자서 자신을 위안해야 할 수밖에 없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일은 아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들려주자.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그런 외로움의 시간을 잘 견뎌서 지금에 이르렀구나. 외로움이 너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켰어. 외로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거야. 너의 존재를 사랑해.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은 역시 사랑이다.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인간관계가 애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치유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린 시절에 애착 문제가 있었음에도 현재 인간관계가 그리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이성과의 사랑의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다면 10살 정도라도 많은 친구 한 명을 만들어보자. 그 사람과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로까지 진행될 필요는 없다. 여러 사람이 속한 동호회나 여가 생활에서 사귀게 된다면 생각만큼 부담스럽지 않게 이 일을 실천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용기다. 용기를 내 나이 많은 사람과 친해지는 훈련에 도전해보기 바란다. 당신이 나쁜 관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갑질은 계속된다. 거절하지 못하면. 지원씨, 이 기획안 다시 짜야겠는데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 맙소사.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만든 기획안이었다. 지원씨는 맥이 탁 풀렸다. 완벽주의 성향의 지원씨는 일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허사가 될 때가 있게 마련이다. 지원씨는 무거운 돌이 하나 들어앉은 것처럼 가슴이 갑갑했다. 그냥 기획서 하나가 거절당한 것일 뿐인데 자존심이 상하고 열심히 일한 자신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팀장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팀장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어 피해 다니기까지 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지원씨는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원씨와 같은 사람이 적지 않다.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잘 못한다. 10대 때는 나 역시 이 문제가 고민이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계 코칭을 하면서 거절 민감성이 높은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타고난 기질일 가능성이 높다. 더 수줍음을 타고 더 불안을 느끼는 성격이 있는 것처럼 거절을 힘들어하는 것도 유전자에 새겨진 기질일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미움받을까봐 거절을 잘 못한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단절될 거라고 생각한다. 거절을 당하면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거절당할까봐 항상 두렵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고 거절당했을 때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라 꼭 해야 하는 부탁도 잘 못한다. 기질이 1차 원인이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거절 민감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부당한 거부와 제재를 자주 당한 사람은 거절 민감성이 높을 수 있다. 비합리적인 이유로 자주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절을 좀 더 두려워하게 된다. 엄마는 제가 원하는 걸 늘 안 된다고만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 씨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살면서 거절 민감성에 덫에 걸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았다. 사람들이 유용한 충고를 할 때도 그것을 자신에 대한 거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친구가 무심결에 한 지적조차 참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망가진 인간관계가 한둘이 아니었다. 소중한 친구마저 잃었던 경험은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때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거나 관계회복을 시도하지 않았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소속한 집단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잘할 수 없는 일인데도 떠맡아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부탁해야 하는데도 우물쭈물하다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조직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지원 씨는 자신의 상태가 상담을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직에 해를 끼치기 싫어 전문가를 찾았고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덕분에 지적과 비난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고 충고와 폄하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큼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도 없죠라고 말하게 됐을 만큼 거절에 둔감해졌다. 지연 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다. 내가 느낀 감정을 혼자서라도 솔직히 표현한다. 그럴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말한다. 평소 감정의 변화를 메모장에 적는다.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한다. 상대의 요구나 지시가 있기 전에 먼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갖는다. 한 번의 거절을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면 단지 그 사안에 대한 것일 뿐이다. 물론 사사건건 부정적이라면 나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나아가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거절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절을 하는 것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정당한 것이라면 거절해야 한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라. 상대의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상대를 비난하거나 음해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는 나처럼 이 한 번의 거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서도 안 된다. 싫은데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앞으로 거절은 더 힘들어지고 영영 예스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거절 자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옳은 것은 인정하고 틀린 것은 용기 있게 거부한다는 마음의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좀 더 집중하기 바란다. 나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적인 삶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성격이나 심리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못났다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원래 거절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선히 인정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친구나 연인에게 도움을 받자. 그들을 상대로 부담스럽거나 싫다거나 두렵다거나 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면 글쓰기를 통해 해소할 수도 있다. 어떤 일이 부담스러운지, 어떤 결과가 두려운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걱정되는지 글로 적어보고 내 생각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확인해보자. 진실한 관계를 맺는 법. 1.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라. 좋은 기분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지 손익계산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할 테고 결국 둘의 관계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2. 신뢰 행동을 지속하라. 도시인은 서로를 잘 믿지 못한다.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상대는 나만큼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그러니 방법은 온달처럼 우직하게 신뢰 행동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정말로 상대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유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려면 얼마간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른다. 인간에 대한 공부나 그가 살아온 이력을 탐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치관이나 취미, 좋아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관찰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령 나는 브라이언 리틀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같은 책을 자주 권한다. 4. 자주 웃어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뒤샘 미소는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이다. 그 사람과의 사적, 공적 만남에서 뒤샘 미소와 공감과 연민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라.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잇는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5. 부정적인 소통 이후에는 긍정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져라. 회의에서 팀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면 꼭 만회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감정이 판단으로 굳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기 전에 만회 행동을 하기 바란다. 6. 내 안에 긍정감이 춤출 수 있게 해야 한다. 내 마음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상대와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운 것이 먼저다. 좋은 감정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관계를 피하는 것이 낫다. 내 안에 좋은 감정이 일정 수준 이상 잘 유지되도록 마음 관리에 힘쓰기 바란다. 7. 안성맞춤인 매개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면 냉수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공적 관계라도 같이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하면 얼마든지 신뢰와 긍정감이 흐르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단 상대가 좋아하지 않는 매개체는 오히려 독이 된다. 늘 카페라떼를 즐기는 사람에게 에스프레소를 선물하고 좋은 인상을 얻기는 힘들다. 8. 나의 노력에도 긍정적인 감정이 흐르지 않는 관계라면 일찌감치 단념하는 것이 낫다. 안 맞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맞을 수가 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9. 부담이 될 만한 부탁은 하지 않는다.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그 사람이 스스로 돕도록 하라. 내가 그에게 평소 정성을 쏟았고 그가 내가 어려운 처지를 안다면 먼저 도울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했거나 애초에 나에게 잘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